안녕하십니까. 안성의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410강은요. 자, 요새 한참 주택 이제 꺾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청년 결혼 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단독명의로 할 것이냐, 공동명의로 할 것이냐, 이것이 어떤 세금 차이가 있냐,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세율은 이렇게 증여세율, 양도세율, 다단계 누진세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집 한 채에 대해서 단독 입증을 하면은 이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죠. 모든 양도세, 상호세, 증여세에서 또 이 자금 수지 입증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거를 반으로 짜개서 이렇게 두 개를 하면은 높은 세율 구간은 이제 거의 하지 않고 낮은 세율 구간만 두 번 갖게 되니까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에서는 뭉치면 살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뭉치면 많이 내고 죽고, 흩어지면 적게 내는 사는 그런 반대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 세금이다. 왜? 기본적으로 세금은 다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높으면 무조건 높은 세금을 묻는데 작게 반씩으로 나누면 확실히 지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이건 뭐 옛날부터 많이 강의하던 건데 이번 주 우리 2012년 안세 세금 전원에 원전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찰칵. 예. 여기에 다시 뽑아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강의하는 것도 한번 봅시다. 자, 세금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요새 너무 높으니까 혼자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나마 결혼하면서 부부가 배우자가 서로 반씩 자기 노력에 의한 것, 또 양가에서 조금씩 받은 것, 또 빌린 거, 뭐 마통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거의 연끌을 투자하는데, 연끌 투자하는 게 이제 너희 더 이상 안 되는, 왜냐면 잘 대출도 안 해주고 또 너무 금액이 높으니까 연끌을 아무리 해도 더 이상 도달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꼭지에 들어갔다,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실제 내려가는 것이 국민 행복엔 좋습니다. 결혼도 할 수 있고 출산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만한 값에 이 값이 형성이 돼야지. 되지도 않는 값이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도 안 사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거래 절벽이 생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거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이제 너무 높기 때문에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이제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럴 때 이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취득 자금 원천에서 단독으로 하게 되면 단독으로 모든 돈과 이 소득과 차입금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뭐 단독이라는 게 모자라는 만큼은 증여를 보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공동명의 취득하면 부부 취득가액을 두로 나눠서 반씩 그 소득과 자금 원천을 대니까 훨씬 더 여러 가지 입증이 더 잘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첫 번째 맞닥뜨리는 선수가 취득하고 나서 취득세마다 똑같죠. 양쪽 다 어떻게 하더라는 거나. 이제 제한세는 과세기준 현재 주택금액 전체에 대해서 과세 누진을 하는데, 1명의로 돼 있으면, 1인명이 돼 있으면 그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2명의로 돼 있으면 그 주택가격을 2로 나눠가지고 반 금액에 대해서 각자 단계에서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역시 누진세율도 취득세, 제한세율도 이렇게 올라가 조금씩요. 그것도 반으로 잘라가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하면 제한세가 적게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럼 종합부동산세에서 이제 공제액이 있는데, 이 공제액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제한세에서 이미 냈기 때문에 그걸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보다 이제 다른 차원의 각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금액을 공제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제를 해주는데, 단독명의할 때는 1세주택을 봐서 9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공동명의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택가격을 2인으로 봐서 2인 나누기 해서 이제 50%에 대해서 각 6억 원씩 공제해 주니까 9억 원 공제하는 것보다 2인 곱하기 6억 원 하는 게 12억 공제가 되니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단 1세대가 2주택을 취득한 걸로 봐서 이것은 이제 각종의 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 뭐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2020년 말에 세액법을 개정해서 그러면 1세 주택으로 해서 9억 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반씩이니까 두 주택이 아니라 그냥 하나로 봐서 한 세대 반씩이라 할지라도 부부니까 9억 공제를 한다. 대신에 이제 9억 공제하면 6억 곱하기 2배인 12억이 아니라 좀 줄어드니까 대신에 1세 주택으로 봐서 그 장기주택 보유 공제하고
이제 고령, 장기, 중개 이런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공동명의를 하다도 종합부동산세는 똑같은 조건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아니면 6억 공제 2번을 해서 더 적게 나오면 그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두 가지 트랙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치정 처분할 때 양도세 문제는 기본적으로 1세주택 그 단독 명의는 이제 9억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9억 초과액에 대해서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제 적용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공동 명의도 1세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다 똑같이 적용된다. 또 비과세와 장기보유 공제 양도세를 이 두로 나눠서 차익을 양도세를 두로 나눠서 다단계 누진세를 따로따로 적용하니까 역시 양도세는 적게 나올 수 있다. 9억 초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어떤 연로한 분이 취득했을 때의 사무소 징여서 생각해보면 단독 명의일 때는 한 명의 재산이 그대로 이제 상속되니까 조금 더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부부 공동 명의면 부부 중에 한 명이 먼저 죽고 상속하고 작은 금액으로 또 나중에 한 명이 죽고 상속하니까 상속세 부담도 약간 적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는 취득세만 빼놓고는 제한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나 상속증여세 모든 단계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모든 각종의 세금을 다 조금씩 적게 나오는 하나의 중요한 요령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단독 독재를 하지 마시고 부부에서도 각자 반씩 이렇게 합해서 민주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의 대표 반정혜였습니다.